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6살 된 여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 사주도 우리가 공부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공부할 것인가 저와 같이 풀면서 사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우리가 화생토 해가지고 미월의 병술일주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주는 이제 상관을 월지에 깔고 있었죠. 그래서 이 월지에 상관을 둔 사주인데 천간에 뜬 기운을 보면은 여기 정을기 해가지고 기토가 마침 떴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관격이다. 상관이라는 것은 자기 재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재물을 버는 그런 사주다. 이 상관이 있는 사람은 상황 대처 능력이 빠르고 그 다음에 기민하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좀 눈치가 빠르고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이 빠르다 보니까 사람이 어디 가서든지 좀 인기를 끕니다. 그리고 눈치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알아서 잘하는 거죠. 알아서 잘하는 그런 이제 상관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것은 상관이 천간에 떴으면은 가장 좋은 게 재를 보는 건데, 여기 정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상신이라는 거죠. 상관이 생재한다. 그러면은 내 재주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재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사업을 한다 이런 것보다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어떤 직장인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직장에 있어서도 자기가 상황에 대처하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주를 보면은 지지의 상관, 그 다음에 여기 식신까지 해서 식상의 기운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지에 이렇게 이제 네 글자 중에서 세 글자가 같은 오행이고 한 글자가 다른 오행일 때는 그것이 궁성이 깨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토다화회가 되는 겁니다. 토다화회. 흙이 많아서 화가 빛을 잃는다. 물론 여기 옷을 화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지 네 글자 중에서 세 글자가 같은 오행이고 한 글자가 이런 식으로 다른 오행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궁성이 깨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궁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자식궁이 되는 거죠. 이 시지는 이제 자식궁이 되고요. 여기는 배우자궁이 되고 여기는 부모궁이 되고 여기는 이제 조상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 이제 자식하고 인연이 약하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 여기가 깨지면은 배우자하고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사주는 게다가 이제 무관사주예요. 살이나 관이 없습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법과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강한 그런 성향을 보인다. 그래서 관하고 살이 있어야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좀 반듯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식상이 많은 사람은 좀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이죠. 사람은 재밌고, 그런데 관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저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 이런 이제 얘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주는 지지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 또 배우자궁이 이제 식신을 깔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사실 관이 들어올 자리에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은 배우자운이 약합니다. 사주 원국 자체에서도 무관사주에다가 이 배우자 자리에 관이 있어야 되는데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배우자 인연이 짧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여기 월지를 대비해서 이제 시기를 대주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식신이 있으면은 이제 식상이 혼잡되는 거죠.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러면은 이제 배우자분도 약하다. 그 다음에 상관이 있는데 이 상관을 생하는 양인겁재가 있다 보면은 이것도 화생토에서 상관을 생하기 때문에 자식 자리도 자식운도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덕도 없고 부모덕도 약하고 배우자덕도 약하고 자식덕도 약한, 어떻게 보면은 덕이란 덕을 볼 수 있는 게 없지요. 그리고 비견이 이렇게 상관하고 이렇게
그 오미합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합이 되니까 그저 친구들하고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도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같이 노는 데 필요한 친구들이지 이 친구들이 나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친구나 뭐 자매나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은 그저 상관생제 자기 어떤 조그만 재주 가지고 조그만 돈을 버는 것이지 이 사주가 큰 돈을 벌거나 아니면 큰 명예를 갖는 그런 사주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공부할 때는 하나하나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사주 그릇 하나를 전체 보고 판단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 이 사람은 어떤 그릇인가? 하늘에서 이 사람을 그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 때 어떻게 살라고 했었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좀 재밌고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은 하나하나 분석해서 보고 나중에 그 사주 전체 그릇을 한번 보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면은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8글자에 이 사람이 어떤 인생 행로가 나와 있다. 아, 이 사람은 관살이 없다 보니까 무슨 뭐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큰 기업체라든지 어떤 근사한 아주 모양 나는 곳에서 일하기에는 좀 약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 운도 약하고 자식 운도 약하고 부모 덕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우리 그냥 일반 소시민으로 태어나서 배우자하고도 오래 살지 못하고 자식하고도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분은 이제 이혼을 했고요. 자식하고도 같이 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7 대운의 을의 대운 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혼을 했는데 상관에 이제 살이 들어올 경우에는 상관 제사라니까 모양이 괜찮죠. 자기 사는 데는 괜찮은데 살도 여기 보면은 이제 내 배우자가 상관에 식신이다 보니까 좋은 배우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살도 관이라고 그러면 내가 좋은 배우자 그런 사람을 극하는 건데 나쁜 배우자일지라도 이때 상관이 제사라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이 대운 중에 이 사람은 이제 이혼을 한 거고 실제 이 대운을 넘어갔더라도 이 정관이 들어와 가지고 상관이 정관을 극하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때는 반드시 이혼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찍 이혼한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식하고도 이제 자식은 이제 남편이 이제 기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혼자 그냥 자유분방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다. 또한 여기서 이제 토다 화해 이렇게 하지만 이것만 문제가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너무 식상이 많은 거니까 이거 자체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상이 많다는 건 뭐예요? 이것저것 그냥 오지랖도 넓고 여기 발 담그고 저기 발 담그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겠죠. 다만 여기에 그래도 정제가 있으니까 뭔가 결과물을 낼 수는 있지만 지지에 이렇게 이제 너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식상이 이렇게 많은 것도 자식운의 어떤 운이 안 좋다 하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양을 나타낸 거다. 그리고 여기 배우자 운도 또 술미형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배우자가 이 여자하고 같이 살면서 버텨내지가 못합니다. 일찍이 자기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 살려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혼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같이 살 사람이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면은 사별로 그걸 헤어지게 만드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할 사람은 이혼하는 것이 오히려 하늘의 순리에 따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을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막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이 명리학을 배운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이 뭔가를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냉철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감정에 치우치거나 어떤 인정 이런 부분 물론 그게 없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운명이 주어지면은 어쩔 수 없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마음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좀 지나면 이제 병자 대운에 오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상관에 이렇게 제방으로 하는 건 좋죠. 토생금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다.
그렇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재운으로 들어오면은 공부를 그렇게 안 합니다. 빨리 커서 돈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드는 이제 그런 이제 기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부가 이렇게 뭐 많이 깊지는 않고 그래도 상관에 재들어온 건 나쁘진 않지만 공부하고는 좀 연이 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가장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병자대운이 되는 겁니다. 내후년 그러니까 병원년부터 이제 여기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병신합이 돼 가지고 이 그 상신이 잡히는 겁니다. 사주에서 용신보다 상신이 잡히는 게 더 패가 크다 이렇게 이제 자평진전에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병신합이 돼서 재를 묶이면은 남한테 내 재물을 뺏길 수도 있고요. 남으로 인해서 내가 돈 버는 수단이 막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병신합되고 여기 이제 인이 상관을 이렇게 잡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천간에 쓸 자가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지지로서는 이 상관에 그 관이 들어오는데 상관 생재가 되는 거니까 상당히 안 좋죠. 상관이 관을 때리는 모양새니까 그 직장이 마땅치 않을 것이고 뭐 그 전에 남자를 사귀었어도 또 이제 헤어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래서 재와 관이 다 그 얻어맞는 그런 대운이 이제 47 병자 대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운은 내 돈도 잃고 그 다음에 내 명예 지위도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사람이 뭘 새롭게 벌리거나 사업을 하지 말고 그냥 남의 밑에서 자기 어떤 기본적인 것만 하면서 지내가지고 이 시기를 넘기는 게 제일 낫습니다. 운이 안 좋을 때는 운 좋은 사람 밑에서 그냥 죽은 듯이 지내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운이 돌아올 때 자기 것을 하든지 새로운 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운은 정축대운인데 이렇게 이제 충미충하면 이때 이제 직업적인 어떤 변동수가 생기는 거죠. 상관에 상관이 들어와서 하는데 이때도 축술미 사명살이 되기 때문에 이 정축대운도 거의 그 좋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고요. 이 이제 무인 기묘로 들어오면은 이제 상관에 이제 인이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이제 들어와서 인옷을 화가 돼서 또 상관을 생해주는 어떤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 말년운도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주 그릇 자체가 이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잠깐 재운 들어와 가지고 조금 그 반짝이는 그 어떤 모양은 보였지만 그것도 공부하고는 또 배척되는 그런 운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상관을 쓰는 사주가 관방으로 흘러서 중년도 그렇게 행복하게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운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이 말년운 들어와서도 여기 그 사주 구조가 상관을 계속 생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래서 이 사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는 것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주 전체 그릇과 전체 모양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고 그릇을 판단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을 감명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어떤 깊이 있는 감명을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요 사주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